저희가 IMF 세대거든요. IMF 세대 때 위기를 맞아가지고 전부 다 군대로 불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군대 복무를 하고 나와도 그렇게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초이스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쉽지 않은 그리고 고학력자는 많은데 자기의 그 학력을 살릴 수 없는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잘 못했지만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생계형으로서 그런 공부는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씩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구조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몇 년을 해도 사실은 큰 어떤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현실에서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것만큼 사실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저는 그 윤선 사장하고 같이 부부 사업자를 하는데 본인도 한 업종의 피아노 학원을 거의 제가 알기로 8년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 그 피아노라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출강을 나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인가 뭐 언제부턴가 그 피아노를 계속 쳤다 하더라고요. 그럼 중학교부터 쳤으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그것만 해도 우리가 10년이에요. 그죠? 그 대학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지? 10몇 년을 투자를 해서 8년을 더 먹은 거예요. 그죠? 8년을 써먹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건설업 화학플랜트 울산이라는 동네에서 화학플랜트업을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준선 사장이 저한테 세 번째 디비전 마케팅인 빅플라닛을 가지고 그 안에 화상영어, 이보용 화상영어, YBM, CNS, E램프 지금 이제 빅플라닛 물도 들어와 있고 이코스피어도 들어와 있죠. 근데 그때는 딱 교육 파트만 들어와 있었어요. 그거를 연결된 고리가 제가 건설업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똑같은 견적을 넣어도 일은 3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몸으로 먹고 사는 사업이다 보니 그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데미지가 있거나 다치거나 하면 아주 미비하게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죠. 그냥 떠안는 게 우리 개인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봉착을 하면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굳은 심지에 이제 조그마한 공사를 해외에 수주를 받게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공사는 안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잉글리시가 돼요. 거기 외모로 보면 저기 필리핀 계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전혀 영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되시면 좀 부러워요. 우리 저쪽에 사람이 앉아 계시는데 참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려고 좀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디비전 마케팅 빅플라닛 이보용 화상영어를 가지고 저는 이 비즈니스에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김준선 사장한테 전달을 받고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해서 인증 사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도 알아보고 이 공간에서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듣고 귀로 듣기보다 가슴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있었어요. 호기심 있었고 나는 2달 동안에 같이 김준선 사장하고 쉬면서 단 1원도 안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거는 한 68만 원의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말해줬던 어떤 그 보상 플랜이나 이 회사의 제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무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그날 새벽에 간절함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자고 먼저 제의가 들어왔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약간 지금 웃으면 가짜 같은 그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이제 현직의 건설업이 그렇습니다. 현실은 제가 11단계를 봤거든요. 11단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SK가 있으면 거기 1군, 근데 2군, 3군까지는 거의 이제 중견기업 이상이에요. 아니면 최소 중견기업. 그러면 그 밑에서 또 일반 주식회사. 그 다음 밑에 단종사업자. 그 밑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사업자는 정말 아주 허름하게 내놓고 영세사업자를 내놓고
이렇게 인건비를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그 공사를 끝내야 돼요. 이게 겨우 많이 받아봐야 6단계가 10단계고 좀 적게 받으면 11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상 자체가 일은 저희가 진짜 제일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벌냐면 굉장히 위에서 이미 다 이렇게 칼질을 해서 너무 전문 용어인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뭐 조금만 나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은 더 벌어가겠죠. 내 자그마한 나의 일을 하니까. 그랬는데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사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돈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때 윤선 사장하고 만났을 때의 첫 어떤 그게 결혼의 어떤 그 시작은 그랬습니다. 스케줄 같이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을 때, 네 돈 있나? 돈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없대. 답 없어.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소정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4천만 원 갖고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래? 라고 했었죠. 결혼을 하자 하길래. 그다음부터 전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케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이 그 해니까 그 다음 상반기에 공무원 정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하고 오빠 바로 갔어요. 그죠? 시작은 그랬습니다. 유스킨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에서 뭔가를 이제 큰 일을 치를 때, 대소사 일을 치를 때 결국 내 수중에는 돈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그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있었던 터라 돈 1,000만 원에 대한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집을 저기 경남 양산시 소주리 소주동 서창동 소주리 소주동 거기에 천성리버타운이라는 아파트에 1,025만 원의 월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의 삶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뭔가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 물론 뭐 그 돈들을 벌어서 어른들한테도 자식 노릇해야 되고 또 장남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정작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는 돈이 많이 없고 그 돈을 어른들한테 빌리자니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갔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방탄한 삶을 살았거나 막 사는 삶이 아니었고 주어진 삶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1,025만 원에 윤선 사장하고 이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소주 공단이라는 그 영세 공단들이 참 많은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3분의 1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삽니다. 숙소로. 그랬는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과연 사람들이 뭐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죠. 편견을 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의 어떤 주변이나 상황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이 이미 유스킨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해도 많이 그런 눈높이들의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나 편견들을 가지고 인생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더라고요. 이미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이때는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더 진실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으면서 저희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자 1,025만 원의 어떤 월세가 조금 더 우리는 이 부분은 어차피 지출되는 비용이니까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 전반이 저기 서창보다 한 13km, 10km 가까이 넘게 가깝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살림에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정관면 달산리 있는 LH 휴먼시아 4단지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당첨을 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17만 5천 원 월세. 괜찮죠?
25만 원보다 17만 5천 원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새 집이고 아까 그 보여준 집은 그때 당시 24년짜리였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또 이게 요즘에 또 이렇게 또 유행하는 애들끼리 용어가 있더라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런 말하는 거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유스키는 요때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무엇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배워나가고 어떤 꿈을 꾸고 희망적인 삶을 이 비전이 주는 이 기회가 지워지는 나한테는 하루가 굉장히 행복하고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때 윤서정하고 저하고 거의 하루에 해라고 해도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어떤 분면에 있으면 요때 한 14시간, 5시간 계속 풀로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일을 원리를 하면 진짜 재밌어서 우리가 뭐 사흘 밤을 새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잘 눈빛이 별로 안 믿는 눈빛인데 그렇게 빠져보시겠습니까? 아 이러면 약간 다단계 같나? 그죠? 그렇게 사람이 뭔가에 대한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그거 도구가 확실하다면 그것들이 가는 것들이 그렇게 잠을 좀 덜 자들 안 먹은들 뭐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잘 피곤하지 않더라고. 지금은 좀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나왔지만 그래서 이때 그 많은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스킨에 대한 어떤 이런 전 후의 삶이 조금 나아질 거라는 명백한 어떤 이 도구가 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유스킨 해보자, 유스킨 같이 해보자, 유스킨 알아보자, 유스킨 알아보자 이거 뭐라 그래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니 잘 되면 뭐 기사하고 니 잘 되면 파출부 하고 뭐 내가 시대가 스마트한 시대인데 파출부가 뭐니 도움이 해놨니? 그랬죠.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비아냥거리는 또한 우리가 가진 그 환경이 그닥 뭐 썩 나은 환경이 아닌데 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눈높이의 잣대를 보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이때만 해도 SNS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있잖아요. 이때는 카카오 스토리 딱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다 방문을 해서 유스킨 좋아요, 유스킨 비전, 유스킨 기회, 유스킨 제품, 뭐 유스킨 돈이 됩니다. 이런 어떤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듣고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죠.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오는 건 뭐죠?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면 망하고 다단계 하면 안 되고 피라미드 안 되고 뭐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 안 되는 거 전해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것들을 중에서 그 두 마리의 개를 이기는 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백문이 불일견.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왜 잠깐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셨냐면 분명히 나가면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게 흐름이고 대세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의 유스킨에 오셨다라는 거는 그 옆에 분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이 선상에 와가지고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것 정도의 구조적인 그 안에 내부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한 어떤 네트워크 대세나 흐름 쪽을 알았고 그 희망을 가졌는데 그 회사가 뭔가 주는 게 진실하지 못했고 잘못됐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고 다시 저쪽에 건설로 다시 내 하던 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선입견과 편견은 없었지만 어떤 도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자영업을 하면서 무수한 많은 책들 아마 지금 느낌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는 못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 어떤 생존 본능 게임에서 누구도 나한테 코칭을 해주거나 가르쳐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남기 위해 생존 연대에서 이제 조금씩 축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선물 옵션이라는 것들, 주식의 파생하고 선물 옵션이라는 것들을 실전과 이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삶이 완전 뒤바뀐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인데 제가 이제 오늘로서 이 사진 이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희 큰 누나는 자영업을 지금 네일샵을 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네일샵을 하지 않고 과거의 전직이죠. 네일샵을 하고 학생들 출강도 하고 여기 백술고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심사위원인데 부산경남협회위원회 해가지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때만 해도 제가 누비 직급을 달았을 때 이분한테 이 비즈니스 유스킨에 대한 것들을 그 전의 삶을 저를 봤을 거잖아요. 유스킨 전의 삶을. 그 전의 삶을 봤지만 잘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 왜냐하면 각기 다른 업종, 각기 다른 자연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이라는 어떤 그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같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서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유스킨을 알고 난 후에 저는 뭔가를 느껴서 이분한테 전달을 했죠. 전달을 하니까 또 지금 오늘 처음 오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꼭 뭐 내 누나나 가족들한테만 전달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가 일반 맛있는 맛집에 가서 무언가를 먹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저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 중에 저희 큰 누나가 있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망하셔가지고 제가 유년 시절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냥 그런 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의 삶이 조금 그렇게 집안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저희 큰누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유스킨이 만나기 전에 얼굴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사랑합니다. 왜?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뭔가 좋은 음식, 뭔가 좋은 게 있다면 저는 가족하고 나누는 게 저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누나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본인도 일단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표정은 이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든 앉혀서 이게 듣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앉혀서 이 표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갈반이 계속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을 때도 그나마 그래도 잘 소득이 벌려졌고 뭐 그런 대로 애들 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형도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하면서 잘 벌어고 그냥 화목하게 가는 가죠. 그랬는데 제가 불쑥 이 유스킨에 대한 전의 삶을 봐서 별로 신뢰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지만 유스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 뭐 일순간의 어떤 그 돈으로 아니면 그 일순간에 약간의 느끼는 행복으로는 얼굴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랬더니 레버리지를 일으키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인 사람을 딱 데리고 와. 단단계가 아니고 진짜 6단계를 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작은 누나인데요. 작은 누나는 지금 캐나다에 있고 이그제키티브 사업자. 이것도 자영업합니다. 요가 국제 요가사이고 지금도 책도 출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본인들이 가진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을 좀 깨고 지금의 삶보다 그 과거에 유스킨을 만나기 전의 삶의 현실은 지금이고 지금의 삶으로 통해서 유스킨을 보고 그 다음에 후에 미래에 있을 삶을 같이 한번 내가 계획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가지고 가니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안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하다가 저희 누님과 제가 이 3년을 똑같이 잡이 틀려졌잖아요. 그 전에 잡과 유스킨을 만나는 잡. 그 틀려지면서 본인은 계속 내일을 하는 그 잡을 3년을 보내고 저는 유스킨 3년을 보내요. 3년을 보내니까 뭔가 저는 다른 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 누님인 그 자영업은 이렇게 학원도 학생도 배출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 내일을 가르쳐 주니까 100m 안쪽, 200m 안쪽에 로드샵처럼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매출은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 느껴서 이렇게 이제 뭐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본인이 하자 그러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왠지 모르게 더 뭐 깊숙하게 빠져들 것 같아서 마스크 끼고 모자 끼고 와서 여기를 뱅뱅뱅뱅 돌았다죠. 뱅뱅뱅 염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앉혀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게 만들고 그 사람이 눈으로 귀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 감사하는 표현을 드립니다. 왜?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로보틱 기호사기의 경제 4사분면이 나옵니다. 5만 가지의 일이 여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누님들이고 저 또한 저는 인플로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자영업으로 내려왔어요. 이 자영업으로 내려왔고 저희 누님들도 다 자영업이에요. 근데 자영업은 문을 닫게 샷다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 수익 구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인정하시나요? 예. 조금 어두운가요? 예, 장군한테 한번. 반응들이 약간 피라미드 온 것처럼 우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다가 직장에서 주는 만큼의 꿈을 꿨고 거기서 주는 돈만큼 돈이 주는 그 회사에서 주는 것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죠. 근데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도 되지 않는 내가 더 다니고 싶어도 더 다닐 수 없는 구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선택한 게 자영업이었는데 자영업은 어떻게 하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회사를 그만두면 돈 안 나오고 샷다운을 그만둬도 여기도 돈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결혼 초기 때 결혼을 시작해서 68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았을 때 이 소득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 경제서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기에 공부하고 있었기에 제가 선물 옵션이라는 것들을 유스키 만나기 전에 내 노동력이 상실이 됐을 때 내 노동력이 더 이상 돈을 버는데 힘을 못 썼을 때 그와 같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그때 당시 한 7, 8년째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직종의 업종들은 한계가 있고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를 더 많이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한 3%의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겉보기엔 자영업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아이템을 보통 20가지씩 해요. 12가지, 13가지, 보통 20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뭐 조스 뭐 이런 거, 뭐 공구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수십 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가 대박치면 나머지를 다 이렇게 이제 그게 나머지는 안 돼도 나머지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오너인 여러 가지 이 분면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부분에 갈 수 없는 어떤 그 구조를 저는 알게 되죠. 왜?